안녕하십니까. 2학기 들어 창업 기업 성장 전략 분석 첫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경민대학교 IT 경영학과 우강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비록 영상을 통한 강의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무척 기대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이라 다 같이 겪는 불편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강의를 통해서 듣는 그 학생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수님들도 함께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 전반으로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속에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열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 강의에 집중하셔서 사회에서나 또는 학문에서 많은 지식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의 도중에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메일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현재 시청하고 계신 구글 클래스로 문의 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불가하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전화 달라 했더니 밤늦게 또는 새벽에까지 전화 주시는 분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죠. 또 대면에서 지식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택해 주셔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우강석이고요.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실 곳은 WOORI 003 골뱅이 KIUNG 경민.ac.kr입니다. 전화번호는요 010-6345 4455번입니다. 저를 직접 찾아오시려면 저는 창업관 5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저히 안 되겠거든 마스크 분명히 착용하시고 그 문제를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은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입니다. 창업에는 지식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이론이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개인 사업에 필요로 하는 액추얼한 실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적인 창업 이론이 아닌 실제 필요한 창업 전반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학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은 조금 생략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 이론적으로 너무 깊다 보면 실제 창업에 있어서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창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어떤 것을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2학기 때 함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실무를 활용해서 창업 기업을 어떻게 하면 성장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번 학기에 전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뭐 경영이나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 필드 감각 또는 평가위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할 것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교재는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한 가지 교재 가지고는 좀 불충분할 것 같고 창업기업의 성장 발전에 대한 책이 깊이 있는 책을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정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그것이 교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근거는 중소벤처기업부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약 20개 부처에서 발표한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뜻한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창업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창업은 연습 또한 아닙니다. 창업은 필드의 실전입니다. 이론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실체를 해부하고 봉합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나를 이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지난 1학기 동안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죠. 왜냐하면 매 강의마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퀴즈 과제를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어떻게 잘 들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퀴즈 과제, 여러분들이 1학기 동안 해보셔서 알겠지만 퀴즈 과제를 출제합니다. 성의껏 답변하셔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제 제출을 못한 학생들의 개인적 감안을 어떤 사정, 예를 들면 회사의 일이라든지 어떤 가정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 교수 재량으로 인정을 해주는 대면 강의와는 달리 지금 비대면 동영상 강의의 과제는 컴퓨터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 내에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낸 거, 출석, 지각하고 한 그것들을 온라인 체크를 학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글 클래스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 때 한 학생이 중간고사도 또 기말 시험도 잘 보았지만 불출석 4회 이상으로 F학점을 받은 한 학생이 지금도 제 마음에 걸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쉽게 동영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보면서 교수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과제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또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거기에 대한 출석을 반드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동영상 강의에 집중하셔서 과제 그리고 출석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잘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창업기업의 성장발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창업기업의 성장 전략 분석입니다. 어떻게 성장시켜서 성장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우리 과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창업이란 것부터 창업은 왜 하고 현재 우리나라 창업의 실태,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으신 줄 알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에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뭐 메일이 아니더라도 뭐 메일도 보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과 깊은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건 뭔가요? 창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어떻게 새로이 설립하는 것입니다. 뭐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개인이나 법인이 기업을 새로 설립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1년 창업을 해서 회사를 차려서 1년 생존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2012년도 현재 59 우리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1년 이내에 문을 1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이 59.8%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60%로 잡더라도요 1년 내에 있는 생존율은 6개 기업뿐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데이터가 좀 오래됐습니다. 2013년도 데이터인데 이 2013년도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 2020년이거든요. 창업 생존율 38%입니다. 이건 뭐 통계청 발표에 의한 자료라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1년간의 창업이라는 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확률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사업체가 몇 개나 되냐면 367만 9천 개 사업자 수가요. 약 몇 개요? 368만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다시 말하면 2012년 전보다 7만 6천 개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12년보다 1년 전보다
7만 6천 개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7만 6천 개가 증가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벤처기업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벤처기업이 1998년도에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그 붐이 있었습니다. 이 벤처기업이 약 2,000개에서 약 2,000개입니다. 뭐 2,042개인데요. 약 2,000개로 따져도요. 1998년도 벤처기업이 약 2,000개였었는데 2014년도에 몇 개가 됐냐면요. 벤처기업이 약 21,150개. 몇 개? 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10배 정도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2015년도 한국무역협회 2015년도에요. 한국무역협회라고 있죠.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에서 국제무역연구원이라고 그러죠. 여기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이 여기서 38%였는데요. 한국 기업의 생존율이 약 38%. 여기 참고로 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치가 잘못됐네요. 38, 여기 38이지만 38이 아니죠. 한국 기업 이게 어떤 생존율이요? 3년간 생존율입니다. 3년간 생존율이 41%. 이건 국제무역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OECD 주요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국만 한번 따져볼게요. 몇 점, 소수점 이하는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룩셈부르크 나라는 67%입니다. 생존율이요. 3년간 생존율. 호주는 어때요? 호주라는 나라는 약 63%의 3년간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약 56%, 55.4인데요. 그냥 반올림해서 56%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실리콘밸리가 있는 벤처기업이 54%입니다. 죄송합니다. 57%.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8% 정도 됩니다. 미국에는 약 58%,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55%죠. 이탈리아 54%. 요건 콤마점이 발표에서 콤마점이 있는데 콤마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통계청 발표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최하위에 돼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5년 이내 폐업을 했고 10년 이상을 사업하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신생기업. 자,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75%는 우리나라 신생기업 70%는 창업한 다음에 창업 후에 5년 이내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8%입니다. 10년 영위가 몇 퍼센트요? 8%.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수치 계산적인 얘기지만 10년 영위에서 8%면 100개 회사를 우리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 8개 회사만이 10년간 유지를 했다는 얘기죠. 정말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러면서 우리가 창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또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수치가 떨어지게끔 된 창업의 동기나 이런 기업가 정신적인 마인드는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나눠 봤을 때 생계형 창업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작은 음식점이죠. 분식집이라든지 또 통닭집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생계형 창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는 창업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창업에 대한 수치로 봤을 때 결코 창업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겠죠. 돈이 있으면. 그러나 누구나 쉽게 이 8%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5년간의 우리가 신생기업 75%는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기업에서 75%는 몇 개예요? 자, 100개라고 했었을 때 100개 신생기업이 하고 있다면 몇 개요? 75개 회사는 어때요? 5년 이내에 폐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5개, 이 25개 중에는 겨우 5년 동안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어때요? 다시 10년까지 가려니까 8%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창업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어떤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률적 게임을 한다고 하면 도박이든 내기든 어떤 그 확률적인 게임을 했었을 때 10년간 해서 8%의 확률이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겠습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전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계형 창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형 창업은 어떤 마인드보다는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기보다는 또는 어떤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아주 정밀한 홍보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우선 돈이 있고 약간의 돈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앞뒤를 챙기지 않고 어떤 그 실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론적인 문제를 챙기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그
8%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실무를 많이 배울 것입니다. 자, 우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이러한 데이터는 자, 우리가 이제 이점 먹읍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속에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뭐 생존율이라든지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서 같이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몇 가지 사항들 또는 실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지우고 정리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창업에 대한 생존율, 폐업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폐업에 대한 실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닥쳐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잠시 숫자적인 개념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우선 창업에는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은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연 매출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밀접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우선 알기 쉽게 창업을 할 때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이 면세사업자는 창업의 세금 선택이라고 할까요? 요걸 했을 때 면세사업자는 뭐예요? 이거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가세인데 요거를 우리가 VAT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영어의 이니셜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납부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부가세는 내지 않는데 어떤 거는 소득세는 냅니다. 소득세는 낸다.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를 낸다는 얘기죠. 부가세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그래서 면세사업자를 할 것인가 또는 과세. 그렇다면 간이과세 사업자죠. 간이과세 사업자. 여기 아프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에 개인이나 영세상인들이죠, 그죠? 영세한 기업 상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요, 여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고 목표 예정이라면 간이과세자로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하고 구분이 되냐면요, 일반 과세하고 구분이 됩니다.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할 시간,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그냥 외형적인 거, 면세 사업자로 갈 것인지 간이 과세 사업자로 갈 것인지 일반 사업자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이즈를 보시고 볼륨을 보시고 연간 4,800만 원 이하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간이 과세 사업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들이 조금 종류가 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외형적인 것만 지금 알아봤고요. 내부적인 거 얘기는 개인이나 영세사업 뭐 이런 것들은 면세사업자는 어떤 업종이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금에 관련돼서는 뭐 대략적으로 일반 과세냐, 면세냐, 그 다음에 간이과세냐,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창업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 그 처음 시간이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또는 법인 설립을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개인 사업자로 출범했더라도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 주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사업 자체가 개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개인 사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그 대출에 대한 의무 갚아야 상환 의무는 그 개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체가 개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든 손해가 났든 이익이든 모든 사업의 성과는 개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란 이름으로 개인 명의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이죠. 사업소득에 대한. 또한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 채무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내가 주체다. 그리고 사업체가 개인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법인 기업의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된다면 출자자들이 있죠. 법인은 항상 그 출자가 있습니다. 어떤 출자자가 표시할 수 있는 게 뭐죠? 증권이죠. 주식이죠. 주식.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본금을 영위할 때 그 자본금이 말로 하는 자본금이 아니라 주식이 주당 몇 주, 총 발행 주식수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출자한 금액 5천만 원을 출자한 금액이라면 그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고 또 사업 성과는 법인 계좌에 기속이 됩니다. 사업 성과라는 건 뭡니까? 이익이죠. 이익 같은 거는 법인 계좌에 기속이 되고 여기에 대한 법인세란 이름으로 법인 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까 개인적인 세금은 개인 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인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법인 계좌에 기록된 그 금액에 대해서 1년에 마감을 합니다. 해서 연 마감을 해서 법인세라고 하는 다음 연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빼가는 방법은 법인이 이익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그 이익이 있는 것을 대표이사라고 해서 개인이 빼가는 방법은 주주는 배당금으로 빼가야 됩니다. 주주는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외에 이사가 있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서 잠깐 물론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회사와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의 이익금이죠. 이익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과, 사업 성과,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 이 사업 성과금이 통장에 있을 때 주주들이 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죠. 주주는 배당금으로 빼가야 돼요. 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으로 해서 빼나갑니다. 배당금은 법인에서 정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배당금은 연말에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사업 성과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주식의 수로 나눠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만큼 배당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는 어때요? 자, 우리가 대표이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식회사에는 몇 가지 주식회사에는요 이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자, 이사 중에서도 이 이사가 3명이면 이것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생기죠. 그죠? 뭐 감사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법인도 예전에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출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1원짜리 법인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법무사에서 맡겨야만 했던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도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로